미스터 칸쿤이죠. 우리 김재석 의원이 미스터 칸쿤으로 불러서 SNS 그렇게 올리셔서 저도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미스터 칸쿤 출장 의혹인데 이게 참 방향이 여러 측면에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정치권 전반에서는 이 뭐 어떤 여성에 대한 이런 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제어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논란은 진보 진영에서 더 이렇게 불을 지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질문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정용찬 우리 박용찬? 박용찬 죄송합니다. 우리 정원호 예비 후보 얘기하려다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그 칸쿤 출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민주당은 지금 김재섭 의원까지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요. 김재섭 의원이 출장에 동행한 여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기재된 점하고 그다음에 출장 이후에 승진 채용된 점 등을 문제를 삼았는데 이 정원호 예비 지금 이 논란이 제기되고 현재까지 지금 김재섭 의원에 대한 고발 검토까지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 현역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이상한 게 너무 많다. 이상한 게 너무 네. 많다. 예. 우선 2박 3일 칸쿤 출장. 저 정말 궁금한 게 정원호 구청장이 당시에 칸쿤에 가서 보트 타고 스킨스쿠빙 했는지 그거 궁금하고요. 네. 2박 3일 동안 무슨 연수단 평가 회의 일정 딱 하나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시간 즉 2박 3일이면 뭐 48시간 이상 아닙니까? 그 시간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이거는 그 구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국민을 넘어서서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니까 서울 시민에게 대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류가 이상하다 김재섭 의원이 네. 의혹을 제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좀 이상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여성을 남성으로 기재를 했고 그런데 나중에 김재섭 의원이 최근에 와서 확인하려고 서류 제출을 요구했더니 그 서류에 남성으로 기재된 성별란이 또 비어 있어요. 네. 예, 거기다가 또 심사위원 명단 옆에 서명이 갑자기 없던 서명이 뿅 하고 또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 이게 과연 그냥 실수의 연속 잇따르는 그냥 단순한 실수일까? 그러니까 여기에 저는 그렇게 보기 좀 대해서 힘들다, 그렇게 정 보고 후보 있습니다. 측은 실수라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이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그 지자체 시스템 인사 시스템상 이름만 치면 성별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동이 돼 있는데 이게 애초에 오타가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이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정 의원님은? 만약에 오타 자체가 불가능한 거면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 구청 직원이면 네. 아무개 그러면 자동으로 성별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제가 이름을 듣기는 한 것 같은데요. 임모 씨라고 보면 네, 근데 그 이름 자체가 남자 이름으로 들리지는 않는 이름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그렇다고 완전히 여자 이름, 예를 든다면 뭐 미선이 이런 이름은 아니지만 그렇다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이분이 되게 이 진보 진영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청년 활동가로 뭐 민달팽이라는 그 단체도 설립을 했던 분이고 뭐 나름 아는데 그럼 내가. 네, 그 되게 지금 인터넷상에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이분 활동을 엄청 많이 해가셔가지고 누군지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자기 사진을 다 지우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모르겠어요. 일부 자신이 활동했던 사진을 지우고 있다라고 해서 그거 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분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뭐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이게 하시더라고요. 참여민주주의 포럼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청년정책 담당자였는데 청소년 무슨 거기에 다 실무자로 가느냐. 근데 그분의 이력 제가 아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실무를 하고도 남아요. 이거 다들 이 말씀하세요. 다른 걸 떠나서 네, 굉장히 네. 똑똑하고 유능한 네, 친구예요. 네, 네, 네. 그리고 전체 참가단에 그러니까 정호조 청장 말고 거기 뭐 이동학, 뭐 김두관, 여러 또 명. 이종옥, 다른 시민사회 활동가들 이분들이 사전 모임도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부터 서포트를 했고 이종옥 장관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분은 본인이 가는 걸 부담스러웠지만 자기가 거꾸로 가자고 제안을 했다. 이게 이종옥 장관의 페이스북 메시지에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거를 무슨 정원호 총장하고 연문설 비슷하게 엮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둘이 여기서 출발해서 멕시코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조인한 게 아니고 인천공항에서 다 같이 간 겁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패키지 여행 갈 때 성동구에서 오신 분 2명, 관악구에서 오신 분 1명 이런 건데 그걸 똑 띄어서 여성 공무원과 단둘이 출장 이런 식으로 폭로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닌 김재수 의원이 아니 김재수 의원은 단둘이 갔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단둘이라 갔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네, 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여성 공무원과 출장을 간 거는 지금까지 처음이다라는 식으로 단둘이임을 연상시키는 네. 식의 어쨌든 폭로를 한 거고 그리고 승진 문제도 그래요. 닷급에서 가급으로 승진한 거 좀 이례적이에요. 네. 그러나 그 텀이 2년 6개월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그분을 편들자는 게 아니고 누구란 얘기를 들으니까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어쨌든 고 연배에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참 다른 거 다 떠나서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시민 세금 가지고 칸쿤 같은 데를 들려서 맞아요. 세미나에 네, 집중하기보다 외유성 그 여행을 했냐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근데 첫 폭로의 초점이 그거였냐고요. 그게 아니고 여성 공무원과의 연문서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 약간 키워드 자체를 그렇게 좀 뽑아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이제 그 김재섭 의원 측의 해명은 본인은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 오히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영찬 위원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좀 어찌 보면 지금 김재섭 의원 혼자 싸운다는 느낌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다른 의원들이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지를 않은 것 같아서 몇몇 분들이 이제 같이 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박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혹의 완성도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조금 미흡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네. 그러나 10박 12일 멕시코 미국 출장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선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짚어갈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박원석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 임기제 다급에서 가급으로 올라간 부분, 네. 이 부분이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다 또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 공무원 그러니까 다급에서 가급으로 간 걸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요. 7급에서 한 5급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누군가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무관에서 국장급으로 간 것이다. 그게 이제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조은희 의원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이건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서울시에 근무하는가 아니면 구청에 근무하는가에 따라서 이 임기제의 직급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7급 주무관에서 5급 사무관 정도 올라간 것이다. 물론 승진한 건 아니지만 재임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승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일반 행정직 승진 소요 연수를 보니까 7급에서 6급으로 갈 때 7.2년이 걸립니다. 네. 그리고 6급에서 5급으로 갈 때 8.9년. 그러면 더하면 7.2년 플러스 8.9년을 하면은 한 16점 몇 년이 나오거든요. 대략 15년 이상 한 15년 걸린다. 이상 나오는데 네. 지금 이 여성 직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2년 반 아무리 길게 잡아도 3년 만에 다급에서 가급 즉 7급에서 5급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네. 들여다보는 거 겁니다. 좋고요. 네. 문제 제기하는 거 좋은데 제가 거듭 드리는 말씀은 최초의 문제 제기 초점이 그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관음증적 상상력을 유도하는 문제 제기였기 때문에 그게 제가 보기에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한마디로 불순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회에요. 5급 공무원들 요즘에 30대 많습니다. 7급하다 5급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일반직 공무원처럼 10년 안 걸리고 2, 3년 안에 되는 경우들 많아요. 국회에서 5급 공무원 되면은 5급 비서관으로 임명되면 몇 호봉인지 아세요? 17호봉입니다. 4급은 20호봉이에요. 그건 말이 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직 공무원을 전제로 하고서 그것과 비교하려 그러면 안 됩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다만 계약직으로서도
그 요구되는 요건들이 있어요. 뭐 학위 소지자라든지 해당 분야에 몇 년 이상 종사라든지 이런 거를 형식적으로 충족했느냐 이건 들여다볼 수 있겠죠. 네. 그거는 어쨌든 임용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이니까. 네. 근데 뭐 몇 년 일반직 공무원하고 비교하는 거는 비교군이 아닙니다, 그게. 그럼 국회 보좌진들 다 말이 안 돼요. 아니, 다 저는 뭐- 좋은데요. 예. 다 좋은데 뭐 이제 그 일을 잘 하는 여성 공무원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좋은데 왜 그런 공무원하고 민주주의 관련 무슨 회의를 하러 네. 2박 3일을 갔다가 300km나 되는 거리를 차를 타고 칸쿤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똑같은 2박 3일을 있으면서 네. 그런데다 또 오기 자체가 불가능한데 성별을 그렇게 바꿔서 했다 하니 네. 아마 그런 그 모르겠습니다. 이 관음증적 상상력의 기원이 무엇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과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이걸 누가 제보했을까? 네. 그 제보했다면 직접 제보했을까? 아니면 돌고 돌아서 이게 제보가 된 것일까? 여러 가지 또 상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내부에서 그러니까는 그런 훌륭한 여성이라면 그 훌륭한 여성과 그 참여 민주주의 세미나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소위 경유할 지역이 칸쿤이라면 거기서 그냥 영박이나 1박 하고 그냥 왔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오기를 한 데다가 하필이면 휴양지를 경유했다 하니까 그리고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그동안의 김재섭 의원의 그 행보를 보면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이상한 상상을 할 정도의 정치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어떤 제보를 했을까? 그런데 사실 이게요. 그 처음에 이제 박 의원님도 생각하시는 그런 식의 의심과 제보를 하는 거는 애초부터 위험한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렇죠. 그건 그렇기 뭐, 때문에 그 공직자로서 이 칸쿤에 가서 칸쿤에 또 가자마자 그 다음 날로 해산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어쨌든 1박 2일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굳이 이게 자꾸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서 고발을 하지는 않았나 봐요. 그냥 고발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 하고 같은데. 있는데 일단 근데 국회 윤리위에 지금 제소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윤리 제소도 제소도 검토하고 검토. 그러니까 하고 있다고 검토만 하더라고요. 하지 말고 그러면 시원하게 아니, 그러니까 고발을 이게 해서 사실 확인을 하든지. 이제 공무상 출장들 같은 경우에 논란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이게 진짜 출장이냐 외유냐. 예. 국회의원들도 그것 때문에 욕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예, 맞아요. 저도 국회의원일 때 출장 가봤지만 네. 이게 외유와 공무상 출장의 있어요. 경계선에 서 있는 일정들이 많아요. 그렇죠. 심지어 예전에 뭐 19대 국회 이전에는 그렇게 해외 가서 골프들 쳐가지고 욕 엄청 먹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국민들 눈이 두려워지니까는 네. 19대 국회부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갔던 출장에서 한 번도 골프 치는 건 못 봤어요. 아, 네. 근데 그 이전엔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문제일 수 있어요. 네. 이게 진짜 정말 그 순수한 공무상 출장이기만 했냐. 근데 이제 칸쿤에 들린 이유는 오늘 함께 동행했던 이동학 그 전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두 군데서 행사가 있었던 멕시코에. 하나가 멕시코 시티고 하나는 그다음에 메리다 시티인데 메리다시. 초청 받은 것을 가야 했었고. 네. 근데 메리다 시티에서 멕시코 시티로 가려면 1,100km래요. 멕시코 시티를 가야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는데 네. 그에 비해서 칸쿤은 280km니까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칸쿤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해명이니까 그것만은 아닐 수 있지만 그 해명이 터무니없지는 않아요. 1,100km를 가느니 200km 가가지고 거기서 미국 가는 비행기 그런데 어디 혹은 어디 가는 메리다에서 비행기. 미국으로 가서 그리고 거기서 거기서 미국 가는 직항이 없다는 거예요. 메리다에서. 아니 직항이 아니라 멕시코 시티에는 경유를 있을 해서 텐데. 경유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오스틴인가요? 네. 네, 텍사스. 그쪽으로 가면 오스틴. 충분히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리다시에서 네. 오스틴 가는 비행기 그러니까 그건 표도 변명이 있다고 안 돼요. 합니다. 네, 그 네. 비행기 그러니까 표도 메리다에서 있다고 미국 어딘가로 가서 거기서 경유를 해가지고 텍사스 오스틴으로 가면 되는 그러니까 거였거든요. 지금 약간 그런 이동학- 비행기가 여러 비행기가 있었다는 거 이동학 아닙니까? 최고가 뭐 예. 저도 이제 방송 그래서 같이 뭐 하는 이동학 최고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저희가 좀 제3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문제가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이 많다. 칸쿤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경유지라기보다는 겁니다. 휴양지죠. 글쎄요. 저는 뭐 이 완벽하게 그러면 네. 공무만 하고 이제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출장을 갔는데 네. 지적할 요소가 없는 거냐? 전 지적할 요소 있다고 봐요. 네, 네, 네. 아니 맞아요. 칸쿤이 우리가 다 아는 세계적인 휴양지고 맞습니다. 가면 뭐 놀았겠죠. 설마 네. 거기서 뭐 회의만 하고 끝냈겠습니까?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해변 관광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아니
뭐 했든 안 했든 아니 어쨌든. 거기까지 가서 해변도 안 보고 오는 건 더 이상하죠. 아니 그건 개인 그래서 소견이에요. 그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최초의 문제 제기했던 방식, 톤, 뉘앙스, 의도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서울시장 본선거에도 분명히 정원호 청장이 만약에 이제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이게 또 나올 거라고 이건 생각은 저 들거든요. 나올 수밖에 없고요. 어떤 연문서를 떠나서 아니 그건 저는 포인트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예, 하고 오히려 이 세금으로 간 공무 출장에 진짜 외유성 오세훈 시장 세금으로 간 공무출장 얘기 다 까질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아마 그건 서로 이제 저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맞아요. 그 행정의 투명성 또 예산 집행의 엄격성이라는 차원에서 정원호 시장이 지금 지지율 1위 아닌가요? 그렇죠. 이분이 서울시장이 되면 주무르는 예산이 50조 원이 넘습니다. 아, 자 그렇다면 단 1원 한 푼 국민 세금은 정말 허투루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그런 맞습니다. 소중한 돈인데 네. 과연 정원호 구청장이 서울시장이 되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까? 서울시장이 돼서도 칸쿤에 2박 3일을 갈 것인가? 죄송한데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침소봉대입니다. 아니 이게 하나의 침소봉대가 아니라 사례를 가지고서 논리적이죠. 예를 논리적이지 들어서 않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예, 살던 대로 사는 아니, 경우가 이 굉장히 출장에 있어서 많고요. 버스 낭비가 얼마나 그리고 아니 있었습니까, 2박 객관적으로. 3일 칸쿤 체류가 경유지입니까? 제가 아니, 예를 들어서 길에 들린 거잖아요. 어쨌든. 네. 그러면 저 박 의원님 이게 경유지라고 지금 생각이 아니, 돌아오는 되세요? 길에 들렸으니까 경유지란 말이 아예 그러면 틀린 말은 메리다도 아니죠. 경유지고 멕시코 시티도 경유지죠. 물론 메리다에서 예? 왜 예. 바로 미국으로 이동하지 않았냐 문제 제기할 아니 수 있어요. 경유지에서 2박 3일을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1박 2일이라면 이해를 아니, 제가 합니다. 완벽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완벽하지 하나를 가지고서 않은데 그 그 사람이 완벽하지 서울시장 않은데 되면은 2박 3일 혈세 낭비를 할 거라고 경유지는 얘기하는 좀 게 너무 말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시니까 제가 반박을 그러니까 해드리는 마치 겁니다. 약간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서울 돌아와야 되는데 제주도 들렸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정원호 청장이 어제 매불쇼에 나가셨나 거기 나가서 좀 해명을 하셨는데 조금 해명이 완벽치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뭘 그러니까 했다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아니 뭐 해명은 이제 본인 몫이고 네. 또 민주당의 몫인데 글쎄요. 저는 뭐 서울시장 선거 경선이든 본선이든 미칠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본선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예, 저는 지금은 근데 네, 민주당 이런 걸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상황 인식이 여전히 한가하고 한심한 거죠. 그 근데- 저희들은 뭐 이 사안으로 뭐 상황을 뒤집을 생각은 없고요. 다만 아까 뭐 68만 원 그 돈봉투도 말씀하셨지만은 금액에 과하다. 그리고 어떤 사안의 어떤 뭐 경중 떠나서 굉장히 국민들을 특히 서울 시민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사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외유성 출장인가 아닌가 이 부분은 저는 해명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외유성 출장에 대한 문제 제기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 근데 부분은 최초의 문제 제기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걸 비판하고 문제 지적하는 겁니다. 네, 박원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분명히 지금 진보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김재섭 의원은 거기 그런 의견에 대해서 본인은 그러한 문제, 그러니까 뭐 남자냐 여자냐라는 부분에 집중한 게 아니라 자기가 본인이 가장 좀 화가 났던 부분은 국회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성동구청에서 이런 식의 허술한 서류를 낼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이제 김재섭 의원이 지금 뭐 페이스북 글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불편한 걸 건드린 것 같다. 그러면서 성동구는 성별만 딱 가려서 제출을 했다. 그래서 성동구가 칸쿤 출장 이후에 해당 서류의 서명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래서 서류 제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좀 짚고 싶다라고 지금 일단은 본인 김재섭 의원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더 확전이 될지는 이제 아마 본선 가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조금 해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 경선으로 들어가서 이 서울시장 경선에서 이제 박주민 후보나 전현희 후보는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뭐 그렇게 날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고. 아니 지금 국민의힘이 다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굳이 나를 세워서 내부에서 총질한다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싶지는 않은 네. 생각도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고요. 네. 아무튼 애초에 김재섭 의원이
어떤 의지로 이 문제를 제기했는지는 모르는데 사실 공격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라는 점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처음에 제기한 그 문제의 형식을 보면은 그거는 당사자들이 인정하거나 물증이 있기 전에는 누구도 사실 그건, 확인할 수 맞습니다. 없는 얘기를 지금 맞아요. 건드리다 보니까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건 있는데요. 성동구가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일을 잘하고 성과가 좋은 구청 지방자치단체인데 어떻게 남녀 성별마저도 헷갈리는 정도의 오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물론 사소한 실수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정확하고 꼼꼼하지 않다라는 방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칸쿤과 더불어서 그리고 지금 해명이 좀 불명확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다가 뭔가 그러면 시원하게 이제 억울한 만약에 지금 그 김재석 의원이 사실이 아닌 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뭐랄까 뭔가 이렇게 그 뉘앙스를 주어가면서 네. 했다면 억울한 사람이 굉장히 많을 텐데 조금 전에 그 억울할 법도 한 사람이 자꾸 사진도 지우고 못도 지우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네. 좀 이상한 지점이어서 네티즌들 오히려 사이에서는 강력히 항변해야죠. 이제 그분이 직접 나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나서도 될 만한 아니 분이라고 저는 근데 돼 있더라고요. 나서기 그러니까 저는 억울해도 그분은 나서고 모르는데. 싶지 않은 심정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여성으로서. 또 이분이 또 지금 정원호 시장 아마 캠프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캠프 관계자라서 이런 게 나서는 게 더 이상할 수도 인상해 보일 수도 있어서 이제 뭐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는 합니다만은 저는 뭐 남녀의 어떤 문제는 저는 그걸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뭐 정치권에서 진짜 뭐 확정적인 어떤 범죄적인 사실이라든지 뭐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넘겨짓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건 저는 분명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